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00개 이상이 즉시 발사 준비 상태입니다. 각 핵무기는 떨어지는 곳마다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껴집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발발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의도적으로 발사될 수도 있고 실수로 발사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후자가 핵무기를 의도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는 그게 유일한 선택지라고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정이 공격 대상국뿐 아니라 자신들과 세계 광범위하고 지속적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며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야 할 것입니다. 극복해야 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보복 위협, 세계 지도자들의 긴장 완화 촉구, 그리고 국제적인 비난과 고립의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폭발 자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무차별적인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실수로 발사하는 데에는 단 한 번의 오판, 계산착오 또는 실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상치 못한 컴퓨터 오류나 기술적 결함 하나만으로도 핵발사가 촉발되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도시와 국가들이 불길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무기가 실수로 발사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에 실제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에는 프랑스의 레트리 앙팡, 레트리 엄판툰과 영국의 Her Majesty's Ship Vanguard, Ship Submersible Ballistic Nuclear 두 잠수함이 대서양에서 정기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핵미사일을 탑재했지만 서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대서양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입니다. 두 잠수함은 약 4천만 평방마일의 넓은 바다에서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충돌은커녕 서로 가까이 다가갈 확률조차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의 잠수함들은 첨단 기술과 초저소음 특수추진 시스템 덕분에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서 바닷속 깊은 곳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잠수함 승무원들은 상대 잠수함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잠수함은 새우보다도 더 조용합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관련된 정말 기이한 사고의 완벽한 예로 두 잠수함이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잠수함들이 고속 이동 중이었다면 충돌은 매우 심각했을 것입니다. 양쪽 잠수함이나 탑재된 핵무기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이 심해로 가라앉아 승조원이 사망하고 영영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은 은밀하고 조용해 기지나 육지 지휘관들은 실제 상황을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 적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논리적으로 결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나 영국 해군은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국군이 자신들의 잠수함을 침몰시켰다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훨씬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긴장 고조와 보복이 분명한 선택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발적 사고와 그에 따른 오해만으로도 전쟁 전체가 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잠수함 모두 충돌 당시 저속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 정도의 손상만 발생했습니다. 승무원 중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은 없었고 원자로와 무기 역시 안전하게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국 모두 이런 사건이 처음부터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약간의 당혹감만을 겪었을 뿐이었습니다. 양국은 사건을 빨리 넘기려 했으나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충돌 원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정치인 앵거스 로버트스는 국방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대량살 상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또 다른 대량살 상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 어떻게 충돌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닉 하비 자유민주당 국방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핵 잠수함 함대는 안전 기록이 좋지만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든 예방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이 장비를 정부에 맡깁니다. 이 사건에는 놀라운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핵잠수함 두 척이 충돌한 첫 번째 사건조차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1993년 3월 미국의 공격형 잠수함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그레이링이 러시아의 콜라 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러시아의 델타 4급 탄도 미사일 잠수함인 노보모스코프스크와 충돌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에는 16기 탄도 미사일과 64개 핵탄두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부 선체에 큰 찌그러짐이 발생했지만 추가적인 손상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잠수함은 충돌 후에도 남아 러시아 잠수함에 심각한 손상이나 침몰 위험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두 함정은 모항으로 귀환했고 양국은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들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군 최고사령부는 외국 잠수함들이 군사훈련 구역에서 위험한 기동을 한 최근 사건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합니다. 관찰 임무를 수행하는 외국 잠수함의 함장과 승조원들이 책임감과 준비 태세가 모두 낮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하며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년 전 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에도 미국 잠수함이 연관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급 모델이 러시아 시에라급 공격 잠수함과 충돌했으며 이 사고는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무르만스크 해군 기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제2차 냉전 기간 동안 잠수함끼리 충돌한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었으며 소련과 미국의 잠수함이 가장 흔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였습니다.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공격 잠수함은 러시아 전략 잠수함을 찾고 추적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들 역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토 국가들의 잠수함을 자주 경계하고 있습니다. 잠수함끼리의 충돌은 그들이 활동하는 광대한 해양을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확률이 매우 낮아야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들은 서로를 끊임없이 추적하면서도 매우 조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결국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9년 사건 이후로 추가 충돌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언젠가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상상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 간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어 이후 상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이한 잠수함 충돌만이 핵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유일한 불행한 사고는 아닙니다. 국가들은 잘못 발사된 미사일이 자국 영토에 들어올 경우에도 자연스럽게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황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즉각적인 보복만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애초에 시작할 이유가 없었던 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이 이미 어려운 역사나 불안한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파키스탄은 9개 핵보유국 중 두 나라입니다. 오늘날 2022년 3월 9일 오후 6시 43분 파키스탄의 레이더는 인도의 미사일, 정확히 말하면 브라모스 크루즈 미사일이 양국의 국제 경계선 근처를 비행하는 것을 탐지했습니다. 몇 분 후 그 미사일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영공에 진입했고 그곳에서 추가로 3분 44초 동안 비행을 계속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77마일, 즉 124km를 이동한 후 미사일은 미안 차누시 외곽에 있는 한 호텔 주차장에 추락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것이 중대한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핵무장 국가가 경고는 없이 이웃 핵무장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인도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은 국경과 기지를 최고 경계 태세로 올리고 가능한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한편 인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침묵하며 행동에 대한 설명이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긴장됐고 언제든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이 곧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이번 사건에 대해 논평하고 인도 측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공격인지 사고인지, 왜 인도 당국이 논평을 거부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분마다 늘어났지만 답변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마침내 공식 성명을 내는 데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3월 9일 정기 점검 중에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되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고위조사위원회 구성을 명령했습니다. 몇 주 후 인도는 공식 입장을 수정했고 설명이 기술적 오류에서 인적 오류로 바뀌었습니다.
우발적 발사는 인적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룹 캡틴 등 일부의 실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진실을 알기까지 2년이나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인도 법원이 마침내 그 사건의 놀라운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인도 공군의 고위 장교가 미사일 발사 절차 시연을 참관하기 위해 인도 기지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은 실제로 발사될 예정이 아니었고 승무원들은 단지 발사까지의 단계와 절차만을 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승무원들은 미사일의 전투 커넥터를 비활성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로 인해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언급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도 더 심각한 사태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될 수도 있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된 시기에 발생했으며 당시 두 나라는 어떤 종류의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일이 몇 년 뒤인 2025년에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이 정말로 고조된 시점에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카슈미르에서 인도 관광객 25명 살해 후 파키스탄은 공식 해명을 기다릴 만큼 관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발사된 미사일이나 잠수함 충돌과 같은 사건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드문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통계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 중에 미사일이 실수로 발사되는 일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사일들이 보고된 정확대도 불구하고 최첨단 항법 시스템이 있어도 목표를 찾지 못하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잘못 발사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을 넘어 폴란드 곡물 저장 시설을 타격해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자주 폭격해 미사일이 러시아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은 러시아 공격에 대응해 발사된 우크라이나 방공 미사일이었고 예기치 않게 폴란드까지 날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표 미사일만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군사 기술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알리기 위해 설계된 핵 조기 경보 시스템에도 같은 문제가 적용됩니다.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은 모두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은 적의 선제 공격을 두려워했고 상호 확증 파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각 대응해야 했습니다. 미국은 기습 공격 방지를 위해 1960년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배치 후 16년간 이 시스템은 최소 6번의 임박한 공격 5경보를 냈으며 평균 2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1979년과 1980년에는 상황이 악화되어 잘못된 경보가 5번 더 발생했고 일부는 전면 핵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1979년 11월 9일 오전 8시 50분 북미 항공우주 방위 사령부, 북미 항공우주 방위 사령부 팀들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조기 경보 시스템은 다수의 소련 미사일이 미국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핵 전력을 파괴하기 위해 날아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보가 신속히 격상되자 B-52 폭격기 승무원들은 준비 태세로 추가 명령을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미니트맨 미사일 부대 역시 저수준 경계 태세에 들어갔고 둠스데이 플레인으로도 알려진 E-4B 나이트 워치가 출동하여 국방장관을 위한 비행 지휘소 역할을 했습니다. 잠시 동안 미국은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6분 후 실제로 소련 미사일이 하늘에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모든 경계 태세가 해제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누군가 실수로 실제 경보 시스템에 사실적인 훈련용 테이프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각 팀들은 실제 위협이 없었음에도 공격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1980년 3월 15일 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소련 미사일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로 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일제 사격을 탐지했습니다. 이것도 또 5경보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에도 시스템은 2000발이 넘는 소련 미사일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탐지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공황 상태는 끝났습니다. 한 달 후 소련 미사일 2발이 추가로 탐지되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200여 발이어 2000여 발의 미사일이 표시됐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연락이 되었고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엔진을 가동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에게 핵 공격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단호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은 30분이 조금 넘게 지속되었고 결국 관계자들은
미국 영공으로 향하는 미사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흘 후 또 오경보가 발생해 2008의 소련 미사일, 이 미국 해안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폭격기 승무원이 긴급 출동해 엔진을 가동하고 경보가 울렸지만 20분도 안 돼 조기 경보 화면은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오경보 중 일부만 결함이 있는 컴퓨터 칩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함은 1980년 6월 3일 과 6월 6일 사건의 원인이었습니다. 시스템이 평소 AAA로 표시될 곳에 임의로 숫자 1을 삽입해 20개, 200개, 심지어 2000개의 미사일 이 접근 중이라는 잘못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잘못된 경보들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습니다. 1979년 11월 사건은 훈련용 테이프가 실수로 시스템에 삽입되면서 발생했으며 1980년 3월과 1979년 10월의 경보는 낙하 중인 로켓 하나에나 접근하는 궤적을 실제 미사일 발사로 잘못 해석한 레이더 오류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기술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종류의 오류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는 와이오밍주의 워런 공군기지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0기의 미니트맨 3 핵미사일, 이 갑자기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을 때 미사일이 도난당했는지 감지해야 하는 모든 경보 시스템도 전원이 꺼졌고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 중국 또는 북한이 어떤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잘못 설치된 회로 카드가 원인이었고 잠재적인 위기는 다시 한번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하와이 주민들은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받았는데 알로하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위협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대피소를 찾으라는 촉구를 받았고 이것이 훈련이 아니라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섬 전체에 공포가 퍼졌지만 실제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또 한 번 불행한 사고의 결과였습니다.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 경고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오늘날 우발적 핵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는 각국이 핵무기와 재래식 군사 능력을 분리해서 관리했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각국은 러시아의 아르슈니크나 중국의 DF-26처럼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DF-26은 전장에서 직접 재래식과 핵탄두를 교체할 수 있는 핫스와퍼블 탄두까지 자랑합니다. 이는 전 세계 군사력과 세계 지도자들에게 전례 없는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적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재래식 탄두를 실었는지 아니면 훨씬 더 파괴적인 핵탄두를 실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무기의 능력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단 몇 분 만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미사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변하면서 실수할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핵 관련 결정을 내릴 시간이 최대 3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 시간 일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최신 미사일들은 극초음속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느 지점이든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함과 효율성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끊임없이 전쟁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 간의 소통이 더 강했습니다. 각 국가의 중간급 장교들과 다른 대표자들은 서로 연락을 유지하며 핵무기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관계가 악화되고 세계 강대국들이 군사 능력과 의도에 대해 점점 더 멀어지고 비밀스러워지면서 이러한 소통의 통로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또한 군비 통제 협정에 서명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와 불필요한 긴장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무기, 적대적 국제관계,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한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여러 핵 보유국으로 인해 핵전쟁 위험이 수십 년 만에 이처럼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화약고와 같아서 단 하나의 불씨, 심지어 우연한 불씨라도 그것을 점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핵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가상의 전세계적 재앙을 분단위로 분석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등장한 핵미사일 중 러시아 브라베스니크를 더 알고 싶다면 날아다니는 체르노빌 별명의 상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핵 위협에 대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저희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